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예측 AI를 할 텐데 3D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스칼라 값을 예측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 세팅을 하는 중인데요. 우선 여기 폴더에 브라켓 복셀 데이터셋을 올린 상태고요. 이렇게 다 올라간 걸 확인하면 올라간 상태에서 라이브러리를 먼저 설치해 주고 있고, 먼저 파이토치 라이트닝을 이전 시간들과 마찬가지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간 데이터 zip 파일을 압축을 푸는 코드고, 그 다음에 오늘 사용할 이미지를 플로팅하는 함수까지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환경 세팅이 다 되었으니까요. 바로 데이터셋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오늘 사용할 데이터는 딥잽이라고 있는데, 딥잽은 이전 또 심잽이라는 데이터셋에서 어떤 딥러닝으로 합성하고 다시 좀 전처리한 구조 해석 데이터인데요. 저희는 이제 이 데이터 자체가 STL 파일인데, 이 STL을 이미 32 해상도의 복셀로 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519개의 복셀 넘파이 파일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 사용을 할 거고요. 좀 해상도가 낮은 이유는 2D에서 3D만 가도 해상도에 따라서 모델이나 학습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콜앱 환경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좀 작은 해상도로 지금 전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측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거 변수에 대한 내용은 여기 좀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한번 데이터 오노테이션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압축을 풀어서 여기 브라켓 복셀이라는 폴더가 생겼고요. 여기 안에 이렇게 복셀스라는 곳에는 3D 넘파이 값들이 이렇게 넣어져 있고, 어노테이션이 따로 CSV 파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CSV 파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은 판다스에서 is CSV 하고, 여기는 브라켓에 복셀이라는 곳에 어노테이션이 있죠. .csv 하고 한번 이 데이터 프레임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잘 불러와졌는데요. 데이터 프레임에 보면은 이 복셀이라는 폴더 안에 있는 넘파이 네임이 있고, 각 이름에 대한 저희가 오늘 예측해야 되는 두 개의 변수에 대한 정보가 쭉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 두 개의 값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어노테이션을 확인을 했고요. 그럼 이 복셀 안에 있는 이 파일들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 건데, 먼저 경로들을 다 불러올게요. 전체 경로들은 이렇게 글로브로 이용해서 경로를 가져올 수 있는데, 위치가 브라켓 복셀시에 어떤 모든 것 중에 .numpy로 끝나는 것들이겠죠. 한번 전체 경로를 보고 경로 하나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총 여기 안에 519개의 경로를 저희가 가져왔고요. 제일 첫 번째는 이렇게 139.numpy라는 게 됐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전체 경로 다 보기는 힘들고요. 한 3개 정도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어레이를 가져올 수 있겠죠? numpy.load를 이용해서 이 경로에 해당하는 numpy를 가져올게요. 여기서 그냥 패스하고 여기 밑에다가 이 경로 가져왔을 때 numpy 이렇게 이 경로에 해당하는 numpy 어레이의 형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32, 32, 32 꿀의 복셀 형태로 나와 있고요. 쉐이프는 이미 전처리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 동일합니다. 이거를 그러면 시각화를 해야 될 텐데요. 시각화하는 코드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위에 있던 유틸스라는 거 안에. 그래서 플롯 복셀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어레이를 보면 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이 복셀을 보는 그 함수가.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각화가 진행되는 동안 조금 이 변수에 대한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측할 변수가 두 개라고 했죠. 이렇게 있는데 각 브라켓의 고유 진동수를 나타내는데요. 진동수는 한마디로 특정 그 주파수가 높을수록 강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파수가 높을수록 조금 더 강경한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 이름은 뭐 1차, 2차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저희가 진행했을 때는 7차, 8차 모두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이제 이미지가 플로팅 되고 있는데 3D다 보니 이렇게 플로팅 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시면 32, 32, 32 어레이에 다 1 또는 0으로 되어 있고요. 이 칸에 데이터가 없으면 0이고 있으면 이렇게 1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전처리 과정에서 32, 32, 32 사이즈에 맞게 좀 이렇게 형태가 변형이 조금 됐어요. 형태 변형은 그 또 전처리 과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변형을 하냐 안 하냐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측해야 된다는 값들이 무게거나 뭔가 볼륨이다 하면은 이렇게 변형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같이 그냥 이런 모드 값이다 하면 변형이 돼도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 변형을 안 했을 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네, 그거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시험을 하면서 해봐야 되고요. 오늘은 우선은 간단하게 전처리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됐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대강 지금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좀 간단합니다. 그래서 복셀을 가져와서 이 복셀에 맞는 이 변수도 가져오고요. 그거를 쌍으로 해서 데이터 로더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할 때 저는 처음부터 작성하지는 않고요. 이거는 저희가 실습 6차였죠. 6차 실습이 2D에서 스칼라 예측하는 거였고요. 카우드 프로세스 코드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거를 조금 고쳐가면서 오늘 하는 3D 스칼라에 맞게끔 좀 코드를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름부터 좀 바꿔야겠죠? 이름을 오늘 할게 브라켓 프로세스니까 브라켓 프로세스로 바꾸겠습니다. 브라켓 프로세스고요. 생각을 해보면 데이터 프레임 오늘도 필요합니다. 네, 데이터 디렉토리도 필요하고 네임 컬럼이랑 베리어블 컬럼스 다 똑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니셜도 이거에 맞게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스케일러도 오늘 필요할까요? 네, 필요하죠. 스케일러가 하는 역할이 이게 변수가 1차 모드에서 1000, 뭐 5000 있고 얘도 뭐 2000, 막 5000 이런데 이 값들을 변수마다 그 정규화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 정규화하는 과정까지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